안녕하세요. 아니면 말고입니다. 아니면 말고를 제가 자꾸만 아무렴 멋대로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도 이 아니면 말고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냥 이 콘텐츠가 내 거다. 아직 나의 뭐라 해야 되지? 정규 편성이 안 됐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의식적으로 조금 더 많이 찍으려고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왜 하는 거냐? 결국에는 나는 일단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이 두 개가 되게 안 맞잖아요. 이 안 맞는 거를 어떻게 좀 잘 상쇄한다 해야 되나? 시선 여기다 줘도 괜찮죠? 그 두 가지 가치관을 잘 융합할 수 있는 게 이런 촬영을 하는 거예요. 셀프로. 혼잣말을 하는 건데 혼잣말을 하는 거지만 혼자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혼자 말하긴 하지만 혼자만 듣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편집을 할 거니까. 이 콘텐츠는 편집을 안 하지만 편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닿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작업이고, 기본적으로는 뭐 혼자 떠드는 걸 기록한다라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조금 괜찮은 장면들은 조금 편집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거는 어딘가에 노출이 되어서 조금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굳이 안 할 것까지는 없겠다. 근데 또 웃긴 게 이런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딱 떨어지는 말, 뭔가 쇼츠로 뽑았을 때 뷰가 잘 나올 것 같은 말,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속물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목적에 따른 어쨌든 맞춰가는 거인 거예요. 콘텐츠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직업병인데, 이건 목적이 없었어, 그냥 원본을 그냥 보관하는 용도야 하면 별 생각 없다가도 이걸 어딘가에 쓸 수도 있겠다 하는 순간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주제를 조금 적어놨어요. 원래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지를 말하면서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잠깐 했던 동아리 이름이 뇌손가락 창작협회예요. 뇌손가락 창작협회. 뇌에 손가락이 달린 것처럼 막 즉흥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는 그런 협회였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손가락이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4명이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뭔가 즉흥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한 멋을 조금 남들보다 좀 과하게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즉흥적으로 말한다는 건 곧 머릿속에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내가 꾸며내고 연출해서 어떤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행위인 거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말을 잘할수록 진짜 그런 모습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저는 즉흥적으로 말할수록 찐따 같으니까 나는 진짜 찐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본 플레이에 익숙해요. 대본을 쓰고 그거를 내레이션으로 몇 번씩 녹음해가지고 편집으로 맛을 살리는 그런 쪽에,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기는 하죠. 근데 내가 잘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좀 못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거이긴 해요. 못하는 거지만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고 좀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키워드를 적어 놓는 거예요. 대본을 적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사실은 말을 잘하는 거랑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기억력이 좋은 거지, 말을 잘하는 거랑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주제를 아무리 적어 온다고 하더라도 말을 더 잘하기 위한 연습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나쁠 건 없다, 계속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대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이야기를 16분이라는
한 개 안에서 16분의 러닝타임 안에 좀 녹아내려고 해요. 16분은 왜 나왔냐면은 16분 넘어가니까 파일이 분할돼서 좀 녹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콘텐츠는 16분짜리다. 지금 벌써 5분 25초가 흘렀네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이제 독실한 그 크리스천 형님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이 좀 많고 뭐 야근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좀 저는 그나마 조금 익숙했었는데, 그 형님은 그걸 좀 못 견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야근을. 결국 뭐 그러다가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했는데, 그렇게 일이 많고 야근이 많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좀 쌓였을 때 어디를 갔다 와요. 그러면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어딜 가서 뭘 화풀이를 하길래 어디서 분노를 표출하고 오길래 그러는 걸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주차장에 갔다 온대요. 야외 주차장 중에 하나인데 차가 그렇게 많이 대져 있진 않고 항상 조금 조용한 주차장이 있었어.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왜 거기를 가야 되냐면, 거기가 이제 자신만의 약간의 예배당 같은 그런 곳인 거죠. 거기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나면은 좀 화났던 것들,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좀 가라앉혀지고 다시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종교라는 게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나 종교나 가져야지 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이라는 거는 뭔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어떠한 종교가 있었고 믿는 게 있었으면은 그런 식으로 화를 풀 수도 있었을 건데, 나는 조금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화를 풀었던 것 같아서 되게 부럽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꽤 그래도 거의 한 7, 8년 된 이야기인데, 그냥 요즘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내 이 캠코더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랑 이 책장 공간, 뭐 공간은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가 일종의 내 예배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하소연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 캠코더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좀 나의 고민을 해소하고 나도 몰랐던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풀 수 있는 거죠. 고해성사처럼. 근데 저는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공간은 아니니까 그런 낮은 레벨의 행동들을 여러 군데 배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지금은 안 하지만 스레드였고, 네이버 블로그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 때 그 안에 내레이션을 넣거나 자막으로 이제 나의 이야기를 넣는다거나, 그냥 기본적으로 에세이는 많이 쓰고 있었고, 가끔 만화의 형태, 그리고 이렇게 토크의 형태로 제 나름의 예배를 하는 거죠. 이게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느껴지진 않지만은,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와, 이건 너무 건강하잖아요. 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채널 자체가 그런 의미의 예배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조금 괜찮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이거는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 주제를 5개 적어 오긴 했는데 다 비슷하긴 해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유리해요.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글쓰기거든요.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글을 편하고 쉽게 써서 글을 잘 써요. 남들이 한 시간을 뭐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10의 시간을 써서 10의 퀄리티의 글을 쓴다면은
저는 한 2의 시간을 써서 3 정도의 퀄리티의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꽤 좋은 편이에요. 근데 언젠가 내가 10의 글을 써야 할 때는 한 30의 시간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10은 안 나와.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나태하고 설렁설렁하고 적당주의가 좀 세기 때문에 10의 퀄리티를 낼 수는 없지만 항상 2의 노력만 들어도 3, 4는 나올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글을 많이 써요. 글을 많이 쓰고 자주 쓰고 그러면서 이제 글이 나에게 체화가 되고 글을 쓰는 과정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고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재능이자 나의 능력인데 말은 글의 반도 못해요. 발음을 뭐 잘 못한다거나 목소리가 구리다거나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하여튼 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말은 나의 주력 무기가 아니다 라고 계속 느끼거든요. 근데 주력 무기가 아닌 건 알아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연습 겸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이게 혼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되어서 어딘가에 팔려 나간다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잘 하려는 노력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주특기가 되고 싶어요. 주특기인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봐봐요. 글을 쓰고 그 쓴 글, 대본이 된 글을 내레이션을 읽고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뭔가 다 어떻게 보면 나의 주특기가 되면은 너무 좋은 것들, 좋은 요소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잘하는 것과 잘하고 싶은 것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설명회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어떤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랑 그 어떤 걸 얼마나 잘 아는지가 그다지 연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 타짜를 뭐 그렇게 완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타짜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그 모든 대사를 다 외우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력과 애정의 상관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고 조금 모자란 사람이고 멍청한 사람일 뿐인데 무언가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그 이유로 내가 모자라고 기억력이 안 좋다는 이유로 증명을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좀 억울해요. 설명회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우디 앨런이 있겠죠? 우디 앨런 설명회를 하고 싶은데 우디 앨런 본명이 뭔지 뭐 어떤 작품으로 무슨 상을 받았고 몇 년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그런 거야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영화를 봤어. 너무 재밌게 봤어. 영화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설명회를 할 때마다 이미 본 영화들을 다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위키 막 찾아봐가지고 내 의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뮤직비디오 설명회 이런 거야 뭐 이해될 때까지 뭐 익숙해질 때까지 보면 되는데 영화 설명회, 특히 무슨 영화 감독 설명회, 무슨 작가 설명회, 만화책으로 치면 막 3, 40권 되는 어떤 작품에 대한 설명회 이런 거는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설명회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문화컬처라는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 이 고민은 그 전까지는 아니면 말고 해서 연습해 봅시다. 설명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잘 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를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벌써 15분이네? 사진 찍는 게 어려워요. 사진 찍는 게 잘 찍고 싶었는데 매번 사진 찍는 상황이 되면 느끼는 거. 사진 찍을 시간에 영상을 찍는 게 저는
좋은 거예요. 결국에 이게 사진 vs 영상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뭐 그런 말이 될 건데, 같은 값이면은 나는 영상을 찍겠다. 왜냐? 영상 안에 소리가 들어가죠. 영상 안에 움직임이 들어가죠. 그리고 편집이라는 게 들어가고, 나중에 음악을 넣을 수 있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 공간을 보여줄 수도 있고, 공간을 더 잘 보여줄 수도 있고, 클로즈업, 풀샷을 섞어서 쓸 수도 있고, 나중에 그래픽이 얹어졌을 때도 사진보다 더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사진은 되게 순간에 대한 이야기고, 찰나. 그러면 그 찰나를 찍었으면 나머지 시간은 영상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찰나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이야기고, 잘 찍을수록 찍고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못 찍기 때문에 계속 찍는단 말이에요. 기다리면서. 그럼 컷수만 늘어나고 정작 쓸 컷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영상은 잘 못하니까 그냥 찍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좋은 장면을 볼 때 한동안은 사진 찍고 영상을 찍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냥 나 영상 캡처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사진 쓸 일이 있으면. 왜냐면 난 키키야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든요. 이런 사진에 대한 업신여기면 아닌데,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행위? 이게 뭔가 사진 하는 분들이랑 모여서 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주제기는 해요. 왜 사진이어야 하는가? 영상은 영상을 캡처하는 행위와 어떤 게 근본적으로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미 17분 30초네. 의외로 이거 5개의 주제 얘기하기도 넘치네요. 다음에 3개만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 할까 하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인데, 전자책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전자책 아이디어. 전자책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스크린이잖아요. 그 스크린에 페이지 하나를 띄우고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를 넘기는 느낌이 아니야. 그냥 이거를 넘기는 거니까 일단 그 손맛에서부터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 전자책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전자책이라고 쳐요. 이렇게 생긴 전자책이 있는 거예요. 페이지까지 다 있어. 이 한 장 한 장이 다 전자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한 장이 지금은 이렇게 페이지가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전원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한 권짜리 전자책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전자책. 당연히 뭐 말도 안 되게 비싸겠죠. 뭐 구현하기도 어렵겠죠. 그런데 아예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종이 같은 디스플레이, 심지어 그 전자잉크는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더 쉬운 기술에 속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구겨지고 막 책 넘기고 이렇게 질감까지 표현하고 하면은 당연히 힘들 건 아는데, 그래도 일단 아이디어 단계니까 들어봐요. 어쨌든 만드는 건 내가 안 하잖아요. 이거를 어떤 책을 다운로드 받으면은 그 책의 순서대로, 페이지 순서대로 모든 스크린에 다 그 페이지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뭐 페이지마다 뭐라 해야 되지? 책의 두께 그런 건 다르니까 전자책이 기본적으로 조금 더 두껍거나, 아니면은 좀 낭만은 없지만 끝까지 다 봤는데도 아직 책 내용이 남아있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디지털이니까. 그러면은 봐봐요. 이거는 전자책인데 표지부터가 그냥 삐리릭 하고 갑자기 이렇게 막 갑자기 다른 책으로 바뀌는 거예요. 삐리릭
하고 그러면은 이 안에 내용이 이렇게 다 바뀌어가지고 마치 그 옛날에 그 길거리 마술사들 이게 책 한 거 있는데 턱 치면은 막 다른 책으로 나오고 턱 치면 갑자기 소설책 나오고 막 그런 마술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전자책인데 이 페이지가 내가 다운로드 받은 책으로 바뀌는 거지. 너무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러면은 종이책 매니아들한테 어필이 돼요. 너희 종이책 그 손넘김 때문에 본다면서 이제 이 전자책으로 바꿔봐. 그리고 전자책 매니아들한테도 이 펼쳐보기라는 그 맛이 있잖아. 그 펼쳐보기라는 거를 전자책에서 구현할 수 있는 거고 뭔가 좀 주변에서 그냥 타블렛으로 뭐 영상 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도 이제 책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멋스럽죠. 전자책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멋스러워지는 거지. 농담 아니고 한 120만원 정도만 돼도 살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왜냐면은 전자책을 실제로 있어도 잘 안 들고 다녀요. 왜냐면은 휴대폰으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이 일종의 전자책인데 휴대폰을 굳이 놔두고 전자책을 봐야 되는 이유를 뭐 휴대폰보다 더 작다 아니면은 전자잉크라서 눈이 편하다 뭐 이런 이유밖에 못 되잖아요. 지금은 아니다 손맛이 있다 이걸로 어필하면은 아 이게 전자책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나 너무 개쩌는 아이디어 아니에요? 이거 내가 먼저 생각했음. 그랬습니다. 바이바이.